안녕하세요. 쌀렘주의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폭로가 유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엔 중국 테니스 선수 펑사이가 전 부총리인 장가오리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기를 가졌었다고 폭로한 뒤 3주 동안 실종됐다 나타나 폭로를 번복했는데요. 그러나 그 번복을 믿는 사람은 없었고 그 폭로로 인해 중국의 실태를 비판하며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폭로 후 실종됐던 사람들 탑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민 기자들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불편을 끼쳤던 코로나. 이 코로나의 발원지가 우한이어서 처음엔 우한 폐렴으로 불렸었죠. 중국 정부는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라며 부정했지만 중국의 시민 기자단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민 기자단 첸추시, 탕비는 우한 현지 병원과 장례식장, 시신 등을 찍어 봉쇄된 우한의 실태를 폭로했는데요. 폭로 이후 중국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공중소란죄를 물어 체포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시민기자단 첸추씨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요. 뉴스도 나오지 않고 종적을 감췄던 첸추씨는 실종 후 601일이 지난 2021년 10월 친한파로 유명한 격투기 선수 쉬샤오 등이 유튜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해 자신은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가택연금을 당해 모습을 비출 수 없었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고백했는데요. 격투기를 배우며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았다며 더 이상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자 판빙 또한 종적을 감췄습니다. 판빙이 유튜브를 통해 우한 내에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어수선한 모습들을 촬영해 퍼뜨리자 다음날 중국 정부가 판빙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죠. 그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했고 점점 시위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판빙을 풀어줬습니다. 판빙은 풀려난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다시 한번 판빙을 체포했죠. 그리고 그 이후 판빙의 모습은 사진으로도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가 재판을 받은 후 징역을 선고받았다 했지만 다른 시민 기자단들과는 달리 판빙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이 사건은 꼬꼬모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죠. 김영욱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일하며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국회의원들을 고문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당 2번만 할 수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했죠. 그래서 삼선개헌이라는 2번의 임기를 마쳤음에도 다시 대통령에 서민될 수 있다는 법을 개헌하고자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폭력적인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해임하면 삼선개헌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정희는 받아들여 냉큼 김영욱을 버렸죠. 그러자 김영욱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적대관계로 돌아섰고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박정희를 비난하고자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의 실추가 드러날까 걱정하기 시작하며 수억의 돈을 김영욱에게 주어줬죠. 하지만 그 돈을 먹튀한 김영욱은 회고록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갑작스레 김영욱이 실종됐습니다. 시체도 발견되지 않아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년 동안 실종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과거 사건 진실규명위원회가 열렸고 2005년 2월부터 갑작스레 파리 조폭이 살해하고 중정에게 돈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다. 파리에서 납치돼 서울에서 살해됐을 것이다. 등의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후임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지시로 김영욱이 살해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 특수공작원 출신 암살조장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살해했다며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팀이 프랑스 카지노 근처 레스토랑에서 김영욱을 납치해 프랑스 외곽 양계장에 닭모이 분쇄기에 넣어 그의 몸을 갈아 없앴다고요. 하지만 암살자의 말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 등을 보여 김영욱의 유가족들은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 육군 바네사 기엔입니다. 바네사 기엔은 어렸을 적부터 군대에서 조국을 섬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네사는 성인이 되자 바로 입대 신청을 했고 2년 동안 육군으로 지내게 됐죠. 그러던 2020년 4월 바네사는 군대 기지에 자신의 1년 번호를 무전한 이후 사라지게 됐는데요. 기지에 있던 사람들은 반나절이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네사의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게 2달 뒤인 6월 말, 레온강 근처에서 3개의 콘크리트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3개의 무덤엔 바네사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네사의 어머니인 글로리아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묵살당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에 수사관들은 바네사와 같이 일했던 호스튼 기지의 군인들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사망은 그날 마지막으로 바네사와 함께 있었던 군인 로빈슨에게 좁혀졌는데요. 이에 로빈슨은 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들에게 포위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또 바네사의 사건을 조사하며 성폭행했던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네사는 성폭행당한 뒤 자신의 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묵살당했고 이후 성추행과 희롱을 당했으며 끝에 로빈슨에게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FBI와 육군 수사관들은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했고 바네사의 가족들에게조차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바네사를 추모했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 육군은 12월 장교와 사병을 처벌했고 아인 바네사 기엔이라는 법안을 내놓게 됩니다. 2019년 국방부에서 여성 1만 3,000명, 남성 7,500명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계기로 군대 성문화가 올바르게 변화했으면 좋겠네요. 실태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흥미로운 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